교육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주임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또 미국의 캐롤라인 대학교 부총장님을 지금 현재 같이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매스컴에서 방금 보셨습니다마는 이 공중파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여러 방송 매체에 나가셔갖고 우리 미래 예측학을 바로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미래 예측학 중 예측이 한 70% 이상 바로 그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학문이라고, 우리는 관법이라고 하는데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학문이 그다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 우리 소재학 원장 교수님이 개발하신 석화 리듬은 그 이상의 바로 예측력을 지금 예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성공 시기와 실패 시기에 대한 그러한 또 기초 지식도 또 우리가 익히고, 또 우리 본 과정에 바로 이 진행 과정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나중에 Q&A 시간도 가지도록 하고, 2교시에는 또 우리 힐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 본 과정의 원장 교수님이신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 1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동국대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GFCA 동양 미래 예측학 최고의 과정, 올해 이제 12가 되고 12기가 지금 들어오고요. 그다음 통수지리 최고의 과정은 9기가 되죠. 만약에 동양 미래 예측학 최고의 과정 12기를 굳이 따진다면 우리 동양 석하명리라는 그 과정을 공식명칭으로 40기가 됩니다. 제가 40기, 즉 1년에 봄, 가을로, 물론 봄에도 강의하고 여름 돼서 몇 기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괄적으로 전반부 등록하는 사람과 후반부 등록을 한 기수로 그냥 묶어서, 그냥 전주에서도 강의가 있고 청주에도 있었고 전국에도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래서 1년에 2기씩 기수씩 따져서 올해가 40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에 동국대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에서 사관학과 같은 그런 과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여기서 최고자가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3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인원이 다 많지는 않습니다. 미래일링 과정은 원래 인원이 좀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적긴 하지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 풍수지리 최고위 과정과 함께 우리 이 자리에서 입학식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동양미래학으로 보는 성공과 행복, 때를 찾는 지혜라는 그런 제목부 동양미래학으로 보는 미래 설계, 미래 경영,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 혹은 또 간략하지만 사주팔자 풍수지리의 허실과 활용법 이렇게 넣어놨습니다만은 아마 풍수지리까지는 거의 쉽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이 과정 중에 동양미래예측학을 2강좌 내지 3강좌를 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를 2강좌 정도로 하고 자연치유를 한 강좌를 제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강좌들은 이제 외부 특강들을 모셔서 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제가 좀 자세한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오늘은 먼저 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과정의 취지가 막연하게 그냥 인맥만 쌓고 좋은 데 간다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이 과정은 바로 동양의 미래예측학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데 또 동양의 미래예측학에서 개인의 미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참 좋아, 어떤 흐름에서 세상은 다 망하고 의미가 없잖아.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같이. 그래서 바로 세상을 나 말고 내 주변의 세상을 보는 것 중에서 내 주변의 인과관계를 보는 것들은 동양학이 좀 관여하지만 서양도 관여가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환경을 보는 것들, 내 세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요즘 보면 다 해결되긴 하죠. 뭐든지 사진 찍는 것부터 번역까지 이렇게 된 지가 그렇게 몇십 년 몇백 년이 된 게 아니에요. 불과 우리는 얼마 전 조금 된 시기까지는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핸드폰을 딱 쓰면 전화 받는 거, 문자 보는 거, 그리고 호신용 이런 것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있는 분들은 이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 안에 모든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빠른 시간에 참 변해 갔죠.
세상 참 무섭게 변해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갑자기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영화에서나 보는 현실들이 이렇게 다가왔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제 가상현실을 넘어서 증강현실까지. 가만히 있어봐라. 가상현실은 뭐고 증강현실은 뭐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특히 뭐 엘리트들 이 시효가 정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차이가 뭐예요?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현실이라거나 증강이에요. 가상현실은 그야말로 가상의 현실인 거고, 증강은 우리는 증강현실이 가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았던 것은 그때 뭐 포켓몬인가 무슨 무슨 일본에서 했던 게임,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게임과 현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렇게 접목돼서 움직이는 게 증강현실이죠. 요즘은 이제 증강현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넘어서 바로 현실과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사회를 변해가고 있죠.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는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서양 미래학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미래학의 세계는 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방식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의료기술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자동차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혹시 이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 계시가 힘들어 계시나요? 역시 우리는 아직까지도 굿생활에 금선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기차가 되겠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마 몇 년, 2, 3년, 올 내년 정도에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는 거.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게 바꾸신 분들의 그 책은 아마 그 차가 마지막 차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우리는 공유 개념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도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르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다?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놓은 자동차가 재고가 많다. 그 현대자동차의 재고가 우리 전기차의 보급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현대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기존 자동차 뭐라 하죠? 이게 가솔린차라고도 하고 이런 이 자동차의 재고량이 전기차나 아니면 그 차세대 자동차에 보급에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미치죠. 우리가 한때 그 안경 같은 것들이 발달해서 안경을 이렇게 보기만 한다면 저쪽 2세대에 어느 질병이 언제 올 것이다까지 이렇게 거의 눈에 보이는 기술까지도 개발이 됐는데 그걸 보급화 시키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의사 집단 같은 집단들이 반대를 합니다. 보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속도가 늦어지죠. 이렇게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되는 현재 우리 그 미래 세계인데 미래 세계의 미래 예측은 서양의 예측과 동양 예측으로 구분할 때 바로 서양의 예측 방법들은 바로 이렇게 예측의 흐름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레바퀴 비법, 델파이 기법 이런 것들이 서양 미래 예측 방법들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측을 해나가는데 그런 예측의 사회적 현상과 변수들로 인해서 그 예측대로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과정은 서양 미래학, 오늘은 조금은 서양 미래학을 얘기하면 깊게 얘기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서양 미래학 쪽에는 저보다 훌륭한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동양 미래학에는 제가 독보적이지만 그래서 잠깐 강의에 필요한 내용만 조금은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뜻이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고 나 자신의 변화가 있고 사회 환경의 흐름이 있고 나 자신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앞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현대 시대의 흐름들을 모르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할 때 심지어는 정말 기업이 뭐 노키아 같은 기업들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해가는 이런 사회를 몰라서 망한 기업들이 수없이 많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면은 정말 모두가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몰라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잘 나갑니다. 그냥 흐른 대로.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서양 미래학의 모든 것들을 정말 공부하려면 세법을 때려치고 공부해서 그거 따라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많습니다. 그건 미래학자들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쪽에서 지금 강의하는 것은 바로 동양과 서양을 얘기합니다. 동양과 서양. 즉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 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 변한 세상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변해가든 그 속에서 내 위치, 안정되고 보장되고 발전된 내 위치를 점유하는 것. 1번, 2번 어느 게 진짜 중요한 겁니까? 2번이죠.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변해가든 그 안에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서양 미래학을 융복합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미래학자들하고 같이 미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 가끔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간다, 뭐 세상이 전부 다 모든 직업이 없어지고 뭐 없어지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에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의 위치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때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그 변해가는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주변이 어떻게 변해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나의 위치라는 겁니다.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미래를 가죠. 동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점을 친다고도 하고 사주팔자, 사주명리학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점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것도 별의별 방법들을 동원하고 점성술, 서양이 또 같이 해서 개인의 미래를 알게 한 노력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남 교수님 얼핏 얘기했지만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정말로 개인이 성공과 실패하는 것을 60% 이상, 그냥 평균 60% 이상을 규칙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학문이, 객관적인 학문이 존재했을까? 동서양 통틀어서. 죄송하지만 서양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동양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밝혀 나갑니다. 그런 와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90% 이상, 겸손하게 쳐서 90%입니다. 90% 이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됐죠. 누가 개발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실 것이고 그 개발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20년이 됐습니다. 아직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애매한 게 있고 왜? 사주명리학이나 사주팔자, 풍수지리 이런 동양 역학이 상당히 유의한 어떤 그 예측 정보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많은 미시적 요소들 때문에 싸잡아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개발한 동양 미래학 예측학도 결국에는 태양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건데 형식 자체가 사주명리학, 사주팔자하고 비슷한 형식을 띠다 보니까 같이 싸잡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아서 따르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옳은 거 알고 갈릴레오는 심지어 그 사람이 그 지동설이 틀렸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게 정확히 맞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전도사가 됐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나서 입을 닫았습니다. 왜? 그게 진실이지만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세상이 진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진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순으로 나타나고 그 모순이 한참 동안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기에 진리로 한번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순으로 이어지다가 또 진리로 밝혀지는 그런 반복되는 흐름들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난 뒤 100년이 지나서나 지동설이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이 학문을 처음에 개발하고 처음에는 막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때를 기다리면서 열불하고 후학을 양상하자 했던 것들이 벌써 20년 전이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양상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제 서서히 아니라 이제 학문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